8월 15일 고3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야, 그냥 고3 수업이야. 고3 수업. 알겠지? 자, 여기 봐봐. 2025 수능. 이제 읽어줄게. 자, 그냥 듣기만 해. 듣기만 해. 제일 앞에를 끼고, 뭐 쓰고 싶으면 써도 되고. 수1은 지수로그에서 4문제, 삼각함수에서 3문제, 수열에서 4문제가 나왔어. 알았지? 근데 이게 항상 거의 비슷한 통계거든? 자, 근데 지수로그의 내용 중에서 앞에 있는 문제를 제외하면, 그리고 수열의 4문제 중에서 3번을 제외하면 모든 건 3개, 3개, 3개로 동등하다 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각 3개씩 나와.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수투는 극한과 연속. 자, 극한과 연속에서 2문제, 함수의 극한이 2문제 나왔고, 미분에서 5문제가 나왔고, 적분에서 4문제가 나왔어. 자, 근데 미분에서 2번 문제가 있어. 그러면 2번 문제를 제끼면 4문제, 4문제가 나왔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극한의 연속에서 4번을 제외하고 나면 극한 정도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도 돼. 여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아예 제일 쉬웠던 문제를 보면, 제일 쉬웠던 역시 16번과 17번을 봐주면 17번은 미분이고 16번은 지수로그야. 자, 따라서 지수로그에서 2문제를 빼면 지수로그 문제는 몇 문제 나왔다고 보면 되냐면 2문제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2문제, 그리고 삼각함수 3문제, 그리고 수열에서 3문제 나왔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극한은 1문제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고, 미분은 여기서 2문제를 빼고 나면 미분에서 3문제, 적분에서 4문제가 나왔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선택은 경우의 수에서 2문제가 나왔어. 그리고 확률에서 3문제, 통계에서 3문제. 즉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고, 미적분은 수열의 극한에서 2문제, 미분에서 3문제, 적분에서 3문제로 똑같아서, 알겠지? 똑같이 같이 나왔어. 그러니까 확률 통계나 미적이나 배분이 똑같아서 제일 첫 번째 1단원은 2개, 그 다음에 2단원은 3개, 3단원은 3개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수1에서 연계 문제는 6문제가 나왔어. 즉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에서 연계 문제가 6문제가 나왔고, 수2에서 연계 문제가 5문제가 나왔어. 근데 이거는 1, 2, 3, 4번과 16번, 17번과 그 다음에 23번, 24번을 제외한 문제이므로 10문제를 뺐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 20문제 중에서 11문제가 바로 연계 문제였다. 따라서 9문제를 제외한 반 이상이 연계되었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된다라는 뜻이야.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지? 자, 그리고 황통과 미적에서는, 야, 이거는 총 몇 문제 중에서 22문제 중에서 11문제가 연계됐는데 22문제 중에서 6문제를 빼야 돼. 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야, 22문제 중에서 앞에 있는 1번부터 4번, 그리고 16번, 17번을 빼고 나면 총 16문제 중에서 11문제가 바로 연계 문제였어. 자, 그럼 다시 얘기해주면 5문제 빼고 다 연계 문제였다. 즉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완벽하게 해놓으면 11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다. 즉 5문제를 빼고 다 맞출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 알겠지? 자, 그리고 미적이랑 확통은 연계 문제가 똑같았어. 즉 23번, 24번을 제외하고 연계 문제가 4개씩 나왔어. 정확히 딱 4개. 자, 그러면 8문제 중에서 4개가 아니야. 6문제 중에서 4개야. 알았지? 2개를 제외한 6문제 중에 4문제였으므로 연계가 되지 않은 문제는 2문제뿐이었다 라는 뜻이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수원, 수2에서 공통과정에서 연계되지 않은 건 5개. 자, 그 다음에 미적과 확통에서 연계되지 않은 건 2개. 총 7개만 연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니네가 뭘 해야 돼? 이 7문제를 제외한 23문제를 맞추려면 뭐만 하면 된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만 완벽하게 풀어놓으면 23문제 정도 맞출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자, 나머지 7문제가 다 4점짜리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37에 28, 28점이 날아가는 거지. 근데 그 나머지 7문제는 뭘 하면 맞출 수 있다? 그건 기출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맞출 수 있다. 따라서 쓸데없는 건 공부하지 말자 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 자, 그럼 돼.
그런데 자 7문제가 만약에 다 틀렸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47, 28, 28점이 깎이면 62점이겠지. 그치? 자, 72점이겠지. 자, 72점이면 몇 등급이었냐면 3등급 컷이야. 알겠어? 3등급 컷. 다 틀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냥 기본적으로 최소 몇 등급을 맞아야 한다? 3등급은 맞아야 한다. 자, 그러면 1등급 컷이 어떻게 나왔냐면 확통 같은 경우는 92점이 1등급 컷이었어. 자, 그 다음에 미적은 85점이 1등급 컷이었고 2등급 컷은 84점이 2등급 컷이었고 미적은 77점이 2등급 컷이었어. 자, 3등급 컷은 확통은 72점이 그 3등급 컷이었고 미적은 67점이 그 3등급 컷이었어. 자, 그 다음에 4등급은 확통은 60, 그 다음에 미적은 54점. 즉, 반 이상만 맞아도 4등급 이상은 나온다 라는 뜻이야. 알겠어? 자, 근데 만약에 미적에서 4등급이 나왔어. 미적에서 4등급이 나오면 학교는 어느 정도로 갈 수 있냐면 그래도 꾸역꾸역하면 다른 과목에 받쳐주면 인서울도 갈 수 있어. 광운대 갈 수 있고 또는 세종대까지도 볼 수 있어. 3등급이면 조금 더 올라가서 볼 수 있고 2등급이면 다른 과목이 받쳐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까지도 갈 수 있어. 그러면 1등급이면 그다음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까지 갈 수 있는 게 1등급이야.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자, 그렇게 따지면 물론 다른 과목에 받쳐줘야 돼. 만약에 그 등급이 내가 만약에 수학에서 2등급이 나왔는데 자, 잘 들어봐. 다른 과목에 받쳐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학을 2등급이라고 치면 다른 과목도 다 똑같이 2등급은 맞아야 된다는 결론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수학이 2등급인데 다른 과목에서 3등급이야? 그럼 다른 과목에서 깎아지는 거야. 그렇게 비교가 되는 거야. 자, 다른 과목이 받쳐준다면 이런 얘기는 그 등급보단 좀 더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학이 4등급이야. 그러면 다른 과목이 받쳐준다면 이런 얘기는 다른 과목이 3등급 정도는 되어야 한다. 라는 뜻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지? 자,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만약에 수학이 2등급이야. 다른 과목이 받쳐주면 내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까지 갈 수 있다 했지. 이과에서. 다른 과목이 받쳐준다면 최소 다른 것들 다 2등급 이상은 맞아야 된다는 결론이야.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의대, 약대, 치대가 1등급이라고 했지. 그럼 1등급에서 다른 것들도 1등급 이상을 맞아야 한다. 그 뜻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자,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됐지? 자, 그러니까 야 생각해봐. 자, 이과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우선 점수를 몇 점 정도를 맞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67점까지만 맞추면 된다 라는 뜻이야. 67점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는 73점. 자, 67점이면 33점이 깎여지는 거고 그러면 8에 32 4점짜리 8문제를 벌어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성적이다. 알겠어? 자, 그러면 4점짜리 8문제는 또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자, 4점짜리 8문제는 봐. 앞에서 있는 1번부터 15번까지 중에서 13, 14, 15가 킬러 문제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주관식에서는 20, 21, 21, 22가 킬러 문제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 선택과정 문제에서는 28, 29, 30이 그 킬러 문제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전체가 다 틀렸어. 그러면 그 49, 36점이 깎이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64점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바로 3등급이야.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 이건 하나도 안 풀고 앞에 있는 건 다 풀었어. 그래도 3등급이다. 그렇게 해놓고 이 중에서 하나씩 맞춰 나가면 3등급부터 이제 하나씩 올라갈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더 맞아야 돼. 근데 확통은 얘기가 달라. 확통은 무조건 이걸 다 맞아줘야 돼. 확통 같은 경우는 한 개 정도만 바뀌어져. 여기서. 그래서 얘네들보다 8점 이상부터 시작해야 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 자, 그리고 이제부터 니네 점수를 맞는 거에 대해서 다시 보여줄게. 자, 잘 봐. 1번 봐. 1번부터 봐. 1번 맞출 수 그리고 연계문항에 대해서 알려줄게 또. 자, 이게 작년 수능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는 이유는 있잖아. 그 EH 카라는 사람 알아? 용건아. 네? EH 카가 누군지 알아? EH 카요? 웃기려고 하는 거야? 몰라요. 카? 에라이 무식한 것들 아이씨. EH카 아는 사람. 에라이. 자,
역사란 무엇인가를 쓴 사람인데 역사란 무엇인가?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역사는 즉 과거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다 라고 써 있어. 미래를 보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다. 즉 과거에 일어난 일을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라는 뜻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거 이제 나온 거 얘기해 줄게. 봐봐. 연계 문항은 어떤 게 연계되냐면 읽어줄게. 자, 공통과정은 20번 이 수능 완성 12페이지 23번과 같았고, 그 다음에 22번 이 수원 수능 특강의 102페이지 1번과 같았고, 21번 이 수투 수능 특강 16페이지 2번과 같았고, 9번 문제가 수능 완성 62페이지 5번과 같았어. 자, 그 다음에 확통은 29번 이 수능 특강 확통 84페이지 6번과 같았고, 미적분은 27번이 수능 완성 117페이지 30번과 같았어. 자, 그럼 내가 부른 거에 따르면 킬러 문제였던 20번, 21번, 22번이 다 들어가 있어.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9번과 27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있어. 즉,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풀어놓으면 여기에서 즉 킬러 문제 중에서 6문제 정도는 걸린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내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지금 남아있는 기간 며칠이야? 며칠이니? 90? 자, 90일 동안에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뭘까? 수능 특강은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수능 특강은 달달 외울 때까지 풀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수능 완성은 아니지. 수능 완성은, 야, 잘 들어. 수능 완성은 모든 문제를 다 풀 필요가 없어. 내가 체크해 준 것만 풀면 돼. 왜냐하면 모든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들은 나오나 안 나오나 상관이 없어. 우린 그딴 문제들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야. 자, 수능 특강도 마찬가지야. 수능 특강도 1단계는 별로 의미가 없어. 2단계는 몇 개만, 그리고 3단계는 다 풀어야 돼. 알았지? 그게 수능 특강이야. 자, 그러니까 나머지 90일 동안에 수능 특강 다 해야 돼. 다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거 모든 거 전부 다랑 1, 2, 3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뭐야? 2단계의 찍어둔 거 몇 개, 그리고 3단계 문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야, 그 정도도 못하면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자,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은 내가 이거 풀어. 그래서 동그라미 쳐줬어. 그치? 기억하지? 그것만 하면 돼. 모든 문제 다 풀 필요도 없어. 단 매우 중요한 게 있어. 바로 뭘까? 실전편이야. 실전편은 달달 외워야 돼. 알겠어? 실전편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해. 알았지? 자, 방학 동안에 니네 실전편을 다 끝냈어. 방학 동안에 실전편을 다 끝냈으니까 이제 실전편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또 풀고 외워야 돼. 그리고 다시 또 풀고 외워야 돼. 끊임없이 풀면서 외워야 돼. 실전편은 니네가 알다시피 문제 자체가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문제 질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니네들은 모든 걸 다 공부할 수 있었으니까 수능 완성에 대해서 무조건 실전편은 너무 중요해. 알았지? 자, 다시 얘기할게. 그럼 결론, 수능 완성은 많은 문제 풀 필요 없어. 몇 개만 풀면 돼. 자, 그 다음에 실전편은 다 풀어야 돼. 실전편은 너무 중요해. 물론 그 중요한 문제들 중에서도 너무 편한 건 안 할 거야. 너희 새끼 죄송합니다. 해버린다. 응? 예. 아, 그러라고? 열받게 좀 하지 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야,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되냐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제대로 다 갖고 와. 알겠지? 그거 하고 그 다음부터, 야, 근데 야, 그것만 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만 하면 안 돼. 왜일까? 니네들 감이 뚝 떨어져. 그것 때문에 니네가 해야 되는 게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푸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모의고사도 병신 같은 모의고사 풀지 마. 제발. 병신 같은 모의고사라고 하면 실제 수능이랑 거리가 먼 문제들은 풀지 마. 왜냐면 그런 거를 계속 풀다가 보면 니네들은 수능의 체계가 달라져. 수능은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 읽고 쓰고, 하나 읽고 쓰고, 하나 읽고 쓰고, 하나 읽고 쓰면서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지. 결국에 다 읽고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그딴 풀이는 없어.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니까 사설은 다 읽고 풀어야 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알았지? 야, 그러니까 뭐 정말 되게 큰 그런 데서 뭐 문제를 낸 되게 퀄리티가 좋은 뭐 예를 들어 대성학원, 아니면 메가스터디, 아니면 뭐 그런
그 뭐 그런 데서 만든 거라고 해서 좋은 문제가 아니라고. 알겠어 무슨 얘기지? 뭐 가끔 좋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의고사 문제만큼 퀄리티가 높지는 못하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 풀기 전에 기출 문제 먼저 풀자고. 근데 선생님 그러면 그런 건 풀 필요가 없나요? 풀 필요는 있지. 왜 풀 필요가 있어? 감 잡아야 되니까. 감을 잡아야 돼서 나중에는 풀고 버리고 풀고 버리고 풀고 버리고 이거는 괜찮아. 근데 풀고 그거 뭐 책자 만들면 오답하고 의미가 없다고 그거.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거 잊지 말고. 자 그리고 얘들아 봐봐. 시험 보기 한 달 전, 최소 한 달 전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한 회씩 풀고 버리기 시작해야 돼. 알겠어? 매일매일 모의고사 하나 풀고 버리고 하나 풀고 버리고 하나 풀고 버리고. 자 그런데 수능만큼 제일 중요한 시험은 언제 있을까? 9월 모평이 있어. 그래서 9월 모평 보기 전에는 니네가 똑같이 뭘 해야 되냐면 니네 자신이 수능 보기 전날이랑 똑같이 해봐야 돼. 진짜 정말 똑같이. 그럼 뭘 해야 될까?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2주 전부터는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한 회씩 풀고 버리고 풀고 버리고 풀고 버리고 필요해. 자 그러려면 뭐가 있었냐면 국어도 그래야 돼. 영어도 그래야 돼. 수학도 그래야 돼. 탐구는 아니야. 탐구는 요약된 것만 보면 돼. 그때 탐구는 계속 풀고 버리고 감이 아니야. 국어, 영어, 수학만 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애들한테 맨날 해주는 얘기인데 지키고 싶으면 해보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지금 하는 얘기를. 내가 9월 모평을 수능이랑 똑같이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도시락도 한 번은 싸고 가봐 라고 얘기를 해. 왜냐면 니네들은 도시락 세대가 아니잖아. 그치? 어머님들이 진짜 귀찮아하셔. 정말 너무 귀찮아하시는데 수능날 도시락 싸갖고 갈 거 아니야. 근데 도시락을 니네가 먹어본 적이 없어. 어떤지를 잘 몰라. 뭐가 필요한지 자체를 모른다고. 근데 한번 해보면 아 내가 마실 물이 필요하구나. 따뜻한 차가 필요하구나. 아니면 중간에 뭐 먹을 게 필요하구나. 매점은 안 여니까 매점 같은 데 갈 생각도 하지 마. 매점은 안 열어 아예. 근데 내가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커피 자체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이 가능해. 아니면 내가 아침부터 점심까지가 배가 고프구나. 아니 중간에 뭘 먹어야 되구나. 이런 걸 알려면 실제랑 똑같이 한번 행동을 해봐야 돼. 알았지? 그래서 나는 니네들한테 도시락을 한번 싸보기를 기대해. 알았지? 도시락 싸보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애들이 진짜 이런 행동을 했던 애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시험날 먹을, 수능날 먹을 그 도시락을 똑같은 메뉴를 싸서 엄마한테 한번 싸달라고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간식으로 애들이 그 바나나를 갖고 가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 바나나. 왜냐면 바나나가 탄수화물 그것 때문에 되게 열량을 공복감을 확 채워주고 머리가 뇌를 팽팽 돌아가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바나나를 되게 좋아해. 근데 또는 떡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 찹쌀떡 같은 거. 그런 걸 갖고 가는 애들도 있더라고. 아니면 초콜릿을 갖고 가는 애들도 있었어. 자, 근데 얘들아 봐봐. 잘 들어. 이제부터 하는 얘기. 근데 지금 하는 얘기 나중에 수능 보기 전에 또 하겠지만 사람의 뇌는 당 많은 에너지원으로 써. 알겠지? 엄청나게 많은 당 많은 에너지원으로 써. 근데 몸에 혈당이 부족하면 뇌가 안 돌아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은 당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당을 보충해야 돼. 당을 보충할 게 반드시 필요해. 반드시. 자, 근데 니네 이과생들은 알지? 당 만드는 그 원리에 대해서 배웠지? 그치? 야, 그래서 있잖아. 당을 만들려면 바나나를 먹던지 아니면 단시간에 그 당을 올리려면 공복감 자체를 채워줘야 되니까 그러던지 아니면 단시간에 그냥 쉽게 그냥 올리려면 포도당 사탕을 먹으면 단시간에 올라가기는 해. 포도당 사탕 약국에서 팔아. 알겠지? 자, 그 다음 만약에 내가 수능날 떨 것 같아. 떨 것 같으면 9월 모평도 똑같이 해봐야 되는데 다시 얘기할게. 잘 들어. 여기 있잖아. 우황청심환 먹으면 망해. 진짜 망해. 우황청심환은 혈압 강화제야. 우황청심환은 혈압을 낮추는 약이라고. 야 근데 있잖아. 니네가 미친 듯이 떨리는 건 혈압을 낮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있잖아. 혈압을 낮추면 집중도도 같이 떨어져. 그래서 약간의 긴장도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잖아. 맞지? 근데 혈압을 강화시켜. 그러면 야 있잖아. 긴장하면 혈압이 쭉 올라가는데 그걸 낮추는 역할을 해서 그래서 우황청심으로 먹는 건데 혈압 강화제면 떨리는 걸 꾹 누르는 건 맞아. 대신 머리, 정신도 같이 꾹 눌려져. 그래서 집중도가 같이 떨어지니까 제발 그런 건 하지 마. 알았지? 자 근데 떨리는 건 왜 떨리는 거냐면 봐봐. 용건아 너 대답해봐. 지금 심장 뛰는 게 느껴져? 가만히 있어. 느껴져? 아니 손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느껴져? 네. 그치? 느껴지면 이게 심장병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심장 뛰는 게 느껴지는 사람 없을 거야. 가만히 있을 때 심장 뛰는 게 왜 느껴져? 안 느껴져. 너 느껴지니?
그치 모르겠지. 왜냐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건 달리고 나서 이럴 때밖에 안 느껴져. 근데 있잖아 얘 봐. 막 떨릴 때 이때는 심장 뛰는 게 느껴져. 야 근데 있잖아 떨릴 때는 심장에 맞질래? 해버린다. 야 심장에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베타 물질이 들어와서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두근거리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 그럼 뭘 먹으면 돼? 베타 물질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베타 차단제를 먹으면 돼. 알겠어 무슨 얘기지? 근데 베타 차단제가 뭘까? 베타 차단제는 내과 약으로 있어. 내과야. 얘. 네? 아버지한테 인데놀이라는 약이 어떤 약인지 한번 인데놀. 알았지? 봐봐. 어이, 대, 놀. 인데놀이 어떤 약이에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물어봐. 알지? 잘 봐. 얘 봐봐. 인데놀은 바로 뭐냐면 베타 차단제야. 베타 브로커라고. 베타 브로커. 즉 무슨 약이냐면 베타 차단제. 즉 떨림을 없게 만들어줘. 그래서 그걸 먹으면 안 떨려. 아예. 10ml짜리인데 동그랗게 10ml짜리인데 아예 안 떨려. 진짜 하나도 안 떨려.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 심하게 떨 것 같아. 아빠한테 전화 왔어? 네. 자, 그래서 얘 내가 만약에 너무 떨 것 같잖아. 그러면 내과에서 처방받아 갖고 오면 돼. 내과 약이야. 알았지? 베타 차단제죠. 베타 브로커니까. 알겠지? 근데 잘 봐. 그게 말이야. 부작용이 있냐 없냐. 세상의 모든 약들을 아버지 뭐라셔? 그냥 긴장될 때 완화시켜주는 약이랑. 있잖아. 봐. 야 인데놀은 모든 약은 부작용이 다 있어. 야, 타이레놀도 부작용이 있어.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어. 근데 만에 하나 인데놀을 먹었는데 니네 부작용이 날 수도 있지.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만약 인데놀을 먹어봐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당장에 다음 주에 병원 가서 처방받아야지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처방받아. 친구들한테 주지 마. 니네들은 의사가 아니야. 알겠어? 야, 나 인데놀 하나만 미친 짓 하지 마 제발. 친구들한테 주지 마. 알겠지? 약사법 위반이다 그거. 알겠어? 야 있잖아. 그 인데놀이 있으면 언제 먹어야 되냐면 이제 몇 번을 먹어봐야 돼. 9월 모에서 보기 전에 몇 번 먹어봐서 내 몸에 이상이 있는 점들을 확인해야 돼. 근데 보통 때 먹으면 얘 봐봐. 너 지금 떨려? 안 떨리지. 근데 베타 차단제니까 지금 인데놀을 먹으면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무 이상이 없어. 알겠지? 왜? 베타 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는 건데 베타 물질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 근데 얘를 떨리게 만들었어. 밥 먹으러 갈래? 자 이러면 얘가 엄청 너무 싫어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서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가. 그때 딱 먹으면 그때에서야 뭔가 느낌이 있어. 알겠지? 자 현진아 집안에 같이 가자. 자, 잘 봐. 야, 그러니까 보통 때 먹으면 부작용을 알 수 있을 뿐 몸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어. 알겠지? 야, 근데 막상 미리 준비해. 근데 9월달 모의고사 보기 전에 갑자기 근데 저 그날 너무 떨려서 어쩌고저쩌고. 야, 있잖아. 그날 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미리 준비하라고. 수능날 선생님 저 너무 떨어서요. 뭐. 미리 준비하라고. 알겠지? 자 그리고 수능날 있잖아 봐. 그리고 수능날 엄마 아빠가 데려다 주시는 아이들이 있어. 알겠지? 난 그걸 너무 추천하지 않아. 난 극도로 싫어해 그 행동을. 왜? 어떤 일이냐면 봐봐. 잠깐 역할 좀 해줘. 잘 봐. I'm your father. 자 봐. 봐. 내가 얘를 데려다 줬어. 내 딸을 데려다줬어. 자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라고 하고 내 딸 시험 잘 봐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 하잖아. 갑자기 얘가 갑자기 12년 동안 내가 했었던 그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이 확 북받쳐 올라. 그래서 울컥한다고. 갑자기 그러더니 갑자기 대성통곡을 해. 그냥 막 대성 많이 더 아니 씨발 누이 처먹으면 좆대지. 이거 왜 처먹어? 먹지 마. 왜 먹어 이걸? 처먹을 진짜 느껴지는 인데놀 관련 검색어 인데놀 사망.
아 간지러. 야 그래서 야 얘들아 봐봐. 야 진짜 내가 10년 동안 이걸 위해서 달려왔나? 막 이런 생각에 갑자기 갑자기 북받쳐 오르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막 엉엉 우는 애들이 있어. 진짜로. 야 그럼 엉엉 울다가 시험 보러 가서 뭘 하겠어 니네가. 자 진짜 정말 감정이 요동치면 뭘 하겠냐고. 막 안 돼. 알았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험 보러 갈 때 혼자 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전에 니네 인대논을 먹으면 또 괜찮아져. 세상에 모든 게 약이 전부야. 알겠지? 관련 검색어에 인대놀 사망이라고. 인대논 사망? 그래서 눌러봐. 그래서 물어보라고요? 눌러보라. 정신과 의사가 알려주는 약이 있는데 진실 떨지 않는 약 하면서 근데 블로그에 있는데 사망이 뭐야? 사망이요? 이게 그 천식이랑 호흡기에 조금 질환이 있으면 내가 있잖아 이게 배탈 차단제여서 저혈압이거나 그러면 먹으면 안 돼. 그리고 호흡기나 천식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돼. 병원에서는 그런 걸 물어보고 준단 말이야. 알겠지?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내가 줄 수가 있는 약이 아니라고. 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먹어도 이상이 없어. 야, 물론 조용히 해. 나한테 인대놀이 있긴 있거든. 왜 있냐면 애들이 그 왕창 받아다가 지네가 먹고 그 다음부터 자기네가 떨릴 일이 없잖아. 그래서 남는 걸 나한테 막 줘. 근데 내가 뭐 살면서 떨릴 일이 뭐 있겠니? 난 진짜 떨릴 일이 진짜 없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애들이 나한테 막 줘서 나한테 몇 개가 있긴 한데 근데 니네들한테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야 어세요? 안 돼. 자 그리고 야 미리 아니면 그거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를 한번 검사를 해보려면 고백을 해봐. 고백하려고 생각하면 두근두근 거리잖아. 경쟁자를 죽이고 집안에 같이 갈까? 자 만약에 제가 뭔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일을 만들면 그 약을 먹으면 안 떨려. 알았지? 만약에 엄마 아빠한테 뭐 고백할 거 있다. 내가 만약에 제가 엄마 돈을 좀 훔쳤어요. 그래서 이제 고백할 일이 있다. 그럼 인대돈을 먹고 고백해. 알겠지? 얼만데? 네, 170만 원이야. 그럼 싸르기 많이 맞겠지만 알겠지? 자, 어쨌든 준비해. 알겠어? 자, 그리고 시험 그 9월 목표보기 한 2주 남았니? 19일 남았어? 야,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매일매일 모의사를 봐야 되니까 모의사 볼 걸 준비해. 국어, 영어, 수학 준비해. 알겠어? 무슨 얘기지? 자,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풀고 버리고 이걸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되지? 이해됐지? 자, 그거 준비해야 돼. 약 먹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만약에 떤다. 그러면 진짜 떨면 약을 먹어야 돼. 알겠죠? 진짜 내가 떨린 적이 있다. 그리고 떨릴 것 같다. 그럼 미리 먹어봐. 알겠어? 먹어봐야 될 것 같으면. 야 먹어봐. 제발 진짜 꼭 먹어봐. 너 괜찮아? 저 먹어? 먹으려고. 먹으려고? 안 먹어볼까? 그래. 넌 괜찮아?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알아봐. 수민아. 네? 넌 괜찮아? 뭐가요? 왜 소리만 들리고 왜 사람이 없냐? 쟤 소리가 없어. 어딨지? 수민아, 넌 괜찮아? 갑자기 수민이가 나왔다. 넌 괜찮냐고. 정현아, 넌 괜찮아? 너 말이 지금 뭘로 들었어? 네? 안 떨리고 왔냐고. 떨릴 것 같은데요. 떨릴 것 같으면 약을 미리 받아서 먹어봐. 너도 만약에 떨릴 것 같으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떨릴 것 같아? 떨릴 것 같으면 미리 받아서 먹고 아니면 먹죠. 나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 나 같은 사람은 그걸 먹잖아. 그러면 난 전혀 떨림이 없어. 난 원래 긴장감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먹으면 난 잘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먹으면 안 되는 인간이야. 모두 다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나 같으면 안 먹어. 근데 그건 나나 그렇고. 자, 넌 떨릴 거 같니? 약간의 떨리면 괜찮아? 그래, 약간의 떨리면 괜찮아. 알겠지? 그럼 안 먹어도 괜찮아. 근데 심하게 떨 것 같으면 먹어. 심하게 떨 것 같지 않으면 먹지 마. 알지? 약이 뭐 좋겠냐? 약 먹어서 뭘 좋을 일이 뭐 있다고. 자, 이제 해볼게. 잘 봐. 이제 1번부터 봐.